자, 내 얘기 잘 들어보세요. 왕이 죄수를 딱 불렀어. 그래서 죄수한테, 야, 죄수, 왜? 왕.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지금 문제를 하나 낼 텐데, 네가 그 문제를 맞히면 내가 널 칼로 베서 죽이고, 응? 네가 그 문제를 틀리면 내가 널 도끼로 때려 죽이겠다. 맞으면 칼로. 아니, 다시 한번, 나도 이게 헷갈리지 마. 잠깐 이렇게 하면 돼. 그러니까 맞으면은 칼로 모가지가 잘리고, 틀리면 도끼로 머리가 겠지. 이거 도대체 보통 일이 아니지. 그래서 문제를 딱 냈어. 너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이거. 그랬더니 머리가 탁 들었어. 답이 뭐야? 당신을 도끼로 때려 죽을 것이다. 아, 맞았네. 도끼로 때려 죽일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럼 도끼로 때려 죽여야 하려고 그랬는데, 칼로 죽여야지. 아니, 맞으면 칼로 베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맞으면, 맞았어. 그럼 칼로 해야 되는데, 도끼로 만든다 그러니까 틀리지 않냐? 그러니까 틀리니까 도끼로 때려 죽이려고 했는데 맞잖아. 그치? 알겠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여기 또 이목이 있으니까, 칼, 도끼, 이렇게만 써놓잖아. 복잡하게 하면 또 이게 뭐 수업 시간이 그따위로 하냐 이러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런 모순이 발생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사실은 모순을, 인간의 어떤 말이라는 것도 맹점이 있다, 이지. 이런 게 일종의 파라독스는 아닌데 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기 단계에서 끝나면 안 되고 이거를 또 한 단계 우리가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데 내 얘기 잘 들으세요. 지금서부터 하는 얘기는 소흥렬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소흥렬이라고 이대 교수예요. 이 사람이 돌아가셨는지 모르겠는데, 논리와 사고라는 책이 있어요. 논리와 사고라고 굉장히 수십 년 전에 나온 책인데, 여기 보면 나오는 얘기인데, 이거 있어요. 이제 그 간수가 죄수를 딱 불러놓고, 죄수 3명을 불렀어요. 죄수 3명을 불러가지고, 흰 모자가 3개. 빨강 모자가 2개다, 이게. 해놓고, 다 눈 감아! 해놓고 뒤에서 모자를 탁탁 씌웠어. 셋은 다 서로 볼 수가 있어요. 죄수끼리는 서로 볼 수가 있다. 끼리는 서로 볼 수 있다. 그래 놓고, 자기 모자 색깔을 알아맞히는 놈은 내보내겠다, 이거야. 그래서 첫 번째 A한테 물어봤어. B, C. A한테 물어봤어. 네 모자 색깔이 뭐냐 하니까 자기 모자 색깔은 안 보이잖냐. 아무리 몰라도 이게 안 보이잖냐, 이렇게 있으니까. 그래서 B하고 C를 보니까 모르겠는데요, 그랬어. 알 수가 없는 거야, 자기 모자. 틀리면 못 나니까. 모르겠는데요, 그랬어. 모르겠다. 그래서, 그러면 관둬. B한테. 네 모자 색깔은 뭐냐 하니까, 모르겠는데요. 또 모르겠는데요. 그 C한테 물어보려니까, 요새는 말이 바뀌었으니까 시각장애이냐. 옛날에 소경이라 그랬어. 그래가지고, 뭐 시각장애 볼 필요 없잖아. 딱 돌아서려고 그러는데, 잠깐. 해가지고 맞췄어. 무슨 색깔이야? 빨리 쓰세요. 답을 내세요. 쓰고. 그래가지고 잠깐 해가지고 답을 맞췄다. 이세원. 애들이 다 쓰기 전에 답을 내. 우선 쓰세요. 여기까지 우선 쓰시고, 일단 쓰시고 답을 내세요. 응? 쓰시고 답을 내세요, 빨리. 시각장애인이라고요? 그렇지. 소경이었다. 근데 세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죄수한테 에게 물었더니 모르겠다야. 모르겠다. 두 번째 죄수에게 물었더니 모르겠다. 세 번째에 물으려고 하니까 시각장애인이었다. 물으려고 하다가
보니 시각장애인. 우리 요새 또 소경이라면 큰일 나니까 시각장애인이었다, 이게. 시각장애인이었다. 돌아서려는 순간, 잠깐 하고 맞춰서 나왔대더라 하는 얘기예요. 응? 장재현, 네. 뭔 색깔이야? 이게 우리가 이제 이거는 우리가 모순의 개념이 아니라 그만큼 이때까지 우리가 공부한 내용이 뭐냐면 파라독스. 내 얘기 잘 들으세요. 원래 오늘은 그 깊이 있게 다른 데까지 더 나가려고 하는데 다음 시간에 연속하기로 하고 파라독스하고 우리가 그 다음에 이 모순의 개념 그 다음에는 이걸 넘어서 논리적 사고를 가는 거야 이제. 알겠지? 논리적 사고로 이제 이행을 하는데 자 이거 보세요. 첫 번째 놈이 attention please. 여기 보세요. 첫 번째 죄수가 자기 모자 색깔을 모른다는 사실은 B, C가 둘 다 빨간색. 둘 다 빨간색은 아니다. 이게 중요한 거야. 이 반대 논법을 써야 돼요. 둘 다 빨간색은 아니다야. 둘 다 빨간색이면 자기는 흰색이니까. 그러니까 둘 다 빨간색은 아니라는 사실은 둘 다 흰색이거나 한 놈이 빨간색이다. 그치? 라고 모르겠다라는 정보가 B 씨한테 전해졌어요. 이게 중요한 거야. 정보의 유통이 일어난 거야. 알겠냐? 내가 얘기하려는 건 이거야. 새로운 정보가 하나 발생이 된 거야. 근데 B가 그러니까 보니까 B는 이미 A하고 C를 보고 있어요. 근데 첫 번째 놈이 모르겠다 그런 거야. 왜냐면 자기 거는 볼 수가 없는데 A는 봤거든. 자기 거. 근데 첫 번째이 모르겠다는 얘기는 둘 다 빨간색은 아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빨간색이 있거나 둘 다 흰색이야. 그지? 근데 만일에 C가 빨간색이면 어떻게 되냐? 자기는 흰색이야. 그지? 그러니까 C가 빨간색은 아니다가 되는 거야. 이 반대 논법을 써야 돼요. 됐지? 그러니까 C는 눈 딱 감고 아 자기가 빨간색은 아니구나. 그 흰색이지. 그러니까 이게 적극적인 논법을 쓰는 게 아니라 반대 논법, 소극적 논법을 쓰는 거야. Understand? 자 잠깐 요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금 내가 조금 아까 여러분들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지금 A하고 B 여기서 이런 형태의 지금 어떤 정보가 생산돼 가지고 이 정보가 생산해서 정보가 유통이 된 단계까지 갔어요. 됐지? 이게 우리가 단순히 이게 논리적 사고나 이런 식을 따라서 이렇게 정보가 유통되는 걸 따지는데, 자, 내 얘기 잘 들으세요. 이번에는 이거는 이제 어디에 나와 있냐면은, 이름을 까먹었네. 이름을 까먹었는데, 이거는, 이름을 까먹었네. 이런 까먹었네. 이거는 이제 게임이론 책에 나와 있는 거야. 이게 이름은, 이 저자가 왕모인데, 여기 나와 있는 얘기인데, 잘 들으세요. 왕이 말이야, 죄수 둘을 불렀어요. 죄수 2인을 불러가지고, 머리에다 다 흰모자를 다 씌웠어. 흰모자 2개를 씌웠어. 흰모자. 내 얘기 잘 들어. 이거는, 보니까 이 수학 경시대 같은 데 나오더라고, 이게. 딱 흰모자를 2다 씌웠어. 그래갖고, 딱 마주보게 한 다음에 왕이, 자기 모자 색깔을 맞춰라. 내가 물어봐서 대답을 하면 내보내주고, 틀리면 모가지 자르겠다. 이거 보통 얘기가 아니잖냐. 맞으면 석방인데 틀리면 어떻게 돼? 이거야. 그러니 대답을 할 수가 있냐? 그냥 말고 쳐다보는 거야. 상대방이 서로 흰 색깔인 거 알아. 근데 아무리 봐도 자기 모자 색깔을 어떻게 알아? 그 대답을 못하고 있어. 하루 종일 보니까 다시 또 깜빡으로 갔어. 그 다음 날 또 불러나가. 모자 색깔이 뭐냐? 그러니까 또 가만히 있는 거야. 알 수가 있나? 하다못해 나중에 왕이 그냥 도대체 신경질 나니까 최소한 한 놈은 흰 색깔을 쓰고 있다. 딱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딱 보니까 저놈이 이 색깔이야. 그러니까 대답할 수가 없지 않나. 최소한, 그러니까 며칠이 지나서, 며칠 후. 응? 그러니까 여기서 맞추면 이 말도 써놔야 돼. 맞추면 석방. 맞추면 석방. 틀리면 뭐야? 교수형. 자르는 거 너무 적으니까 교수형으로 하자. 행위. 며칠 후. 심심한 왕이. 응? 왕규호. 심심한 왕이 말이야. 둘 중 적어도 한 명이니까 둘이 다 할 수도 있어요. 적어도 한 명은 흰모자를 쓰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대답을 해. 그랬더니 딱 보니까 저놈은 흰모자를 쓰고 있어. 근데 내가 흰모자인지 알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저쪽 놈도 가만히 있는 거야. 그래서 뒤로 가. 다시 깜빡이 갔어. 그 다음날 딱 불렀어. 어떻게 됐겠냐? 어떻게 됐겠어, 그 다음에? 왜? 그러니까 이게 하루 사이에 깜빡이 가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생겼으니까 밤새도록 생각을 한 거야. 저놈이 왜 대답을 못했을까? 응? 왕이 물어, 저놈이 왜 대답을 못했을까라고 밤새도록 생각하니까 둘 중에 한 놈은 흰모자를 쓰고 있다. 적어도 한 명은 흰모자를 쓰고 있다. 이게 얘기를 했어. 적어도 한 명은 흰모자를 쓰고 있는데 저놈이 대답을 못했다는 얘기가 내가 흰모자가 아니면 저놈이 대답했을 거 아니야. 자기가 흰모자라고. 대답을 못한 거야. 그치? 그러면 나도 마찬가지로 저놈이 흰모자니까 대답을 못하니까 저놈은 여기에서 어떤 것이 생기냐면 김주호, 어텐션. 여기 잘 보세요. 여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제 왕 A, B가 있어요. 이게 여기서 이제 아주 상당히 중요한 얘기가 생겨나요. 봐봐. 어떤 사건에 대해서 잘 들어. 이벤트, 사건을 A가 알고 있어요. A, no 이벤트야. 알겠지? A, no 이벤트야, 이거는. A, no 이벤트. A가 어떤 사건에서 알고 있는 거야. 그리고 B가 어떤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은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첫 번째 날은 이렇게 된 거야. A는 B가 흰모자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B는 A가 흰모자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알겠습니까? 첫째 날은 이걸 끝이야. 이게 첫째 날. first day. 그 다음에 second day에는 어떻게 되냐. 이날 밤에 뭐가 발생을 하냐면은, A가 B가 어떻다는 사실을 B가 안다는 걸 A가 알게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떤 사건을 B가 안다는 거를 A가 안다는 거를 B가 알게 돼요. 머리 아프지?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A가 안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쉽게 해서 얘가 뭐다, 어떤 사건이 하나 있어. 여기 P자가 하나 있어. 그럼 내가 여기 P자다 라고 내가 알고 있는 거를 제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는 걸 얘가 알고. 머리 아프지? 여기 P자라는 걸 제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다는 걸 얘가 알고 있다는 걸 내가 아는 거야. 머리가 좀 아프지? 응?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뭐가 일어나냐 하면은 정보의 공유가 일어나요. 공유가 일어난다.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정보의 공유가 일어나야 그 다음에 비로소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협상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 다음에 네가 잘라니 내가 잘라니 이런 협상을 하게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협상이 바로 우리가 게임 이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쟁이라든지 협상이라든지 수학적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게임이라는 것은 이런 정보의 공유 과정이 선행이 돼야 되는 거야. 알겠냐? 그러니까 현재까지 우리가 쭉 얘기한 게 뭐냐면은 잘 들으세요. 첫째가 정보의 발생. 어떻게 해서 정보가 일어났냐 이게야. 그 다음에 그 정보를 유통을 시키는데 가장 심각한 문제가 남한테 들통이 나면 안 되니까 암호학에 의해서 정보 유통을 시키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그런 정보 유통된 거를 가지고 이게 진짜 얼마나 가치가 있냐는 걸 서로 공유를 해야 돼. 그래서 이 정도의 가치를 갖고 있다 라는 정보의 공유 상태가 일어나야 비로소 그 다음에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협상. 알겠냐? 그러니까 어저께서부터 오늘까지 얘기한 전체적인 줄거리를 대충 알겠지?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나 지금 마지막 순간에 지금 우리가 정보의 가치까지 따졌는데 이 가치를 어떻게 따질 것이냐라는 이 협상에 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하겠어. 알겠습니까? 적으세요. 우리가 이제 여기에 이 장면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우리가 어떤 장면까지 왔냐면은 정보의 생산. 아니 수학 시간에 무슨 정보의 생산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 이 정보라는 단어는 인포메이션이에요. 이 인포메이션이라는 단어는 1950년대는 거의 쓰이질 않았어요. 영어 사전에 나오질 않았다고. 이게 1950년대에 조금씩 사용을 시작했어요. 조금씩 사용함. 이 단어 자체를. 이 단어를 인포메이션이라는 단어를 1950년대 조금씩 사용하기 시작해가지고 1970년대에 본격적으로 사용하게 돼요. 본격적으로 사용. 더군다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보라는 말은 굉장히 위험한 말이었어. 1970년대 중앙정보부 이렇게 가지고 정보라는 말 들으면은 사람들이 일부러 참 저 단어는 쓰면 안 되고 이런 식의 생각이었어. 왜냐면 북한 간첩 그런 어떤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80년대 되면서부터는 정보라는 말을 모든 사람이 쓸 수 있게 됐어. 지금은 애들도 써, 그치? 이런 식으로 어떤 단어가 옛날에 금지되던 단어가 지금은 아주 일상 용어가 됐어요. 자, 이건 옆에 그냥 저거 박스고 이 정보를 생산한 다음에 이 정보가 그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이게 유통을 시작해요. 정보가 돌아다니기 시작해. 이 유통망, 정보가 유통되기 시작하면서 정보에 부가가치가 생겨요. 정보에 가치가 부여돼요. 정보에 가치가 부여됨.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제 이 유통 단계에서 이제 우리가 이 정수론 이게 바로 암호학이에요. 암호학에 이제 이 수학이 이제 위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야. 정보 유통되는데 이 수학의 특이한 이 가장 강력한 암호학이 동원돼가지고 정보 유통을 돼. 그 다음에 정보의 가치가 부여되는데 이 가치가 부여되는 단계를 거쳐서 정보의 공유가 일어나요. 정보의 공유가 일어나, 공유. 저놈이, 요게 피자니까 요놈하고 나눠 먹어야 되겠구나. 라는 이런 정보의 어떤 공유가 일어난다, 이게. 그럼 이렇게 정보의 공유가 일어나야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냐면은 협상. 니고시에이션이 일어나고 이 협상의 한 종류로서 게임 이론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야. 게임 이론. 이게 게임 세오리라. 이게 게임 세오리가 이제 등장을 하게 돼요. 이 게임 세오리는 언제 등장을 하게 되냐면은 1920년대 아까 얘기했던 폰 노이만하고 모르겐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이 유명한 이제 이 두 사람에 의해서 1920년대에 게임 이론이 발생하게 돼요. 게임 이론. 그래서 가장 이제 예를 들은 게 뭐냐면 소위 말하는 피자 나누기야. 알지? 자, 엄마가 애 둘한테 피자를 한 판 딱 사다 주고 사이좋게 나눠 먹으라 하고 외치기로 했어. 근데 형하고 동생이 나눠 먹으려고 그러는데 형은 내가 덩치도 크고 너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많이 먹어야 되겠다. 동생은 형은 이때까지 많이 먹었으니까 내가 더 먹어야 되겠다. 얘기가 서로 맞춰. 그지? 형은 덩치가 크고 내가 어르니까 더 많이 먹어야 되겠다. 맞네. 동생은 넌 이때까지 많이 먹었으니까 내가 더 먹어야 되겠다. 이거 참 머리 아프지? 그래가지고 엄마가 외출하면서 피자 한 판을 사줘요. 피자 한 판을 사주고
반을 사주고 사이좋게 나눠 먹어라 라고 했는데 형 왈, 동생 왈. 이 왈이라는 말 알아, 김주호? 응. 형 왈, 내가 얘기한 거 쭉 써. 동생 왈. 근데 어떤 상황이 일어나냐? 피자가 어떻게 돼? 식어가. 피자가 점점 식어가는 것까지 괜찮은데 썩어가. 그러면 그러니까 둘 다 이제 정보의 공유가 일어나요. 아, 피자가 썩는다. 그치? 서로 정보의 공유가, 내 얘기 잘 들어야 돼. 재밌지? 이런 단계는 정보의 공유가 일어나. 피자가 썩는다. 그러니까 협상이, 니고시에이션을 하게 되는 거야. 썩기 전에 먹자는 공감대가 생겨요. 딱. 그러니까, 야, 그럼 피자를 어떻게 나눠 먹냐? 근데 어떻게 나눠 먹어? 그런데 빨리 협상을 진행시키면 큰일 나. 그래서 협상을 했어. 어떻게 협상을 하냐? 가위바위보로 딱 해. 이긴 놈이 자르자. 그리고 진 놈이 고르자. 이렇게 협상을 했어요. 그러면은 자르는 놈 어떻게 잘라야 돼? 탁. 어떻게 잘라야 돼? 정확하게 반토막을 잘라야 되는데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자기는 반드시 작은 걸 먹게 돼요. 알겠습니까? 그 얘기도 써야 돼. 가위바위보 해서 자른 후 고르기. 자, 이렇게 알겠지? 그러나 자른 놈은 나중에 먹게 되니까 반드시 자기는 적은 걸 먹게 되지. 따라서 어떻게 해야 돼? 자기는 반드시 작은 걸 먹게 되니까 작은 거를 최대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 미니맥스 정리가 나타나게 돼요. 이 사람들이 미니맥스 정리를 발견해. 이게 말이 안 되지. 자기는 반드시 작은 걸 먹으니까 작은 거를 최대화시켜야 돼. 이게 이제 다른 말로는 또 맥시민 정리라고 그러는데 이게 그 말인데 맥시민 정리. 이건 큰 거를 최소화, 작은 것을 최대화하는 뜻이야. 맥시민 정리. 근데 잘 들어. 그래서 먹게 됐어. 그런데 엄마가 애를 하나 또 낳았어. 3명이 된 거야. 이번에 엄마가 또 피자를 하나 또 준 거야. 그랬더니 이건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했어. 왜냐면은 자기가 왕따 당할 수 있어. 둘이 짜고. 엉망진창 집안이라. 그러니까 셋이서 둘이 짜가지고 나를 왕따시킬 수가 있는 거야. 알겠냐? 그러니까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첫째 놈이랑 저 끝에 놈이랑 짜면 자기는 아무것도 못 먹을 수 있어. 가령 예를 들어서 한 놈이 자르자. 에? 자른 놈이 맨 나중에 먹자. 이렇게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자른 놈이 맨 나중에 먹자. 세 토막을 내고, 그러면 자른 놈이 순서를 딱 정해. ABC 순서를 정해. 그러니까 자른 놈은 어떻게 자르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명이 되면은 엄마가 애를 하나 더 낳았어. 엄마가 애를 하나 더 낳았다. 하나 더 낳았다. 그래가지고 3명이 자르는데, 3명이 나누는데, 먼저 번에 나누는데 말이야. 첫 번째 놈이 세 토막을 내고 맨 나중에 먹게 됐다, 이거야. 그러면 첫 번째 놈이 두 번째나 세 번째 놈하고 짜는 거야. 두 번째 고르는 놈하고 짜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르고 자기가, 그러니까 첫 번째 고르는 놈하고 짜는 거야. 자기는 맨 나중에 먹으니까. 그러니까 분자 1개. 응? 또 분자 또 1개. 이렇게 세 토막을 내요. 나머지 이렇게. 그러면은, 그리고 첫 번째 놈하고 짜. 그 두 번째 놈은 분자 하나 먹어야 돼. 이거 골치 아프지 않냐. 그지? 그래, 첫 번째 놈 짜는 거야. 나랑. 그 둘이서 절맞이 먹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누가 왕따가 당할지 모르니까 이 머리가 아픈 거야. 그러니까 빨리 쓰시고 3명이 나누는 방법을 해결하세요. 피자가 썩기 전에, 식기 전에, 피자가 따끈따끈할 때 먹어야 돼. 응? 자, 그러면 말이야. 오늘의 그 파이널 스테이지. 어텐션. 여기 보세요. 어텐션. 여기 보세요. 이거는 그 거의 많이 안 알려진 얘기인데 잘 들어보세요. 이 게임 이론 중에 이제 이건 책에 한 구조도 안 나오는 얘기야. 잘 보세요. A라는 나라가 있고 B라는 나라가 있어요.
A라는 나라가 있고 B라는 나라가 있는데 비행기, 그러니까 전투기 한 대가 떠서 보통 채공 시간이 1시간이야. 기름하고 탄약 때문에. 그러면 아군 전투기 5대가 적 전투기 한 대를 떨어뜨려요. 보통 통계적으로. 그러면은 A라는 나라가 전투기가 500대가 있어요. B라는 나라가 전투기가 300대가 있어. 자, 전쟁이 안 일어났어. 그러면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은 이상한 현상이 벌어져요. 자, 어느 날 아침 A라는 나라에서 대통령이 야, 한판 붙어. 그러면 500대, 300대가 쫙 올라가. 그치? 그러니까 1회 전투가 끝나면 어떻게 되냐? 1회 공중전 후에는 얘가 몇 대가 되냐? 440대. 얘는? 200대. 5대다 한다니까 200대지. 그 다음 내려와서 또 그 다음 2회 공중전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400대. 요거는 몇 대가 됩니까? 112대. 3회 공중전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요거 몇 대예요? 32대. 그런 2대? 네. 응. 요거 몇 대예요? 370. 7대? 응.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전멸. 여기는? 370. 370대. 자, 오전 중에 공중전이 끝나고 여기는 공군력이 괴멸돼. 오전 중에. 그러니까 개전 후 오전 중에 점심 때가 되면 B는 공군력이 상실돼요. 공군력 상실. 이게 책에 한 군데도 안 나와, 이게.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현상이 그러니까 따라서 B는 심각한 좌절감에 사로잡히게 돼요. 이 전쟁이 일어나면 오전 중에 공군력을 잃어버리니까. 따라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에라 2판, 4판, 한 판 붙자. 이런 현상이 벌어져. 좌절감에 사로잡혀서. 좌절감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의외로 힘이 약한 쪽에서 전쟁을 걸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A는 B가 전쟁을 못 걸게. A가 오히려 참 걱정을 하게 되니까 C, D, E를 시켜가지고 여기다가 원조를 해요. 그래가지고 400대 정도 만들겠어. 알겠냐? 네? 이 상황이 안 벌어졌는데 이 상황을 얘기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 말고 이런 내부적인 어떤 이런 그 메커니즘이 존재해. 이런 걸 수학적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수학적으로 접근해가지고 그럼 국민총생에서도 탁 해가지고 탁탁탁 쟤네한테 얼마 줘야 우리가 얼마 남다 이걸 계산해 줘야 되는 거야. 알겠냐? 이런 게 다 수학이야. 이런 게 다 수학이야. 그러니까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돼. 알겠습니까? 적어주세요. 전체적으로 이 정보가 생산돼가지고 정보가 유통되고 가치가 부여돼가지고 정보의 공유가 일어나서 비로소 협상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전 과정에 좀 더 수학적인 어떤 여러 가지 툴이 게재가 돼요. 수학적인 도구로 사용해야 되고 여러분들은 궁극적으로 협상에 관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이걸. 근데 이 과정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수학, 물리학, 그것도 이제 이 미적분화 이런 데는 아주 통달해야 돼. 그러니까 확률, 통계 이런 모든, 그러니까 전 수학 분야를 다 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은 수학하고 물리학의 전 과정을 아주 해박한 지식을 얻게 돼. 알겠냐? 어? 이게 오늘 어저께 이번 주 1, 2강의 이제 전체 내용이야. 원래는 내가 이 협상의 여러 가지 종류, 이 게임이라는 여러 가지 종류까지 해주려고 했는데 그걸 하려면 1시간 더 가야 돼. 그래가지고 안 되겠어. 그러니까 그거는 다음 시간에 계속 해주겠어. 그러니까 어제서부터 오늘까지 전체적인 내용은 뭐냐면은 정보가 어떻게 생성돼가지고 유통돼가지고 어떤 단계를 거쳐가지고 우리가 최적화, 서로 일종의 적대적 관계에서 어떤 협상을 끌어낼 수 있느냐. 그런 걸 수학적으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전개해 나갈 것인가. 이런 내용에 관한 거야. 알겠지? 그러나 요즘에 그 어떤 사회에서는 협상이라는 건 결국 지는 쪽, 이기는 쪽이 생겨요. 김주호,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IMF 시제에서는 굉장히 어렵지 않냐. 이런 시절에는 협상보다는 협력이라 그래. 협력. 너랑 나랑 승자 패자를 만들지 말고 너랑 나랑 같이 살자. 그러니까 협상을 넘어서 협력으로 가는 거야. 협력. 응? 그러니까 수학 외적인 상황. 수학은 다 해놓고 수학적인 협상에서 내가 이길 수 있지만 그거보다는 수학 외적인 상황으로 서로 협력해서 사는 것이 더 좋다라는 관점까지 현재 와 있어. 알겠지? 자, 오늘은 여기까지다. 수고했다.